케인 1806억 위내냉 손흥민 903억 이적 가능. 맨유 첼시 위낸 거론. 바르사는 아니다. 손흥민, 토트넘을 이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적시켜야 한다는 것. 로빈스는 최근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더 스퍼스 뉴스와의 인터뷰 중 구단이 손흥민과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팬들과의 관계, 구단에서 그에 대한 인식을 봤을 때 나는 손흥민이 원할 때까지 머물 것이라 생각한다 고 발언했다. 특히 로빈스는 단지 1년 연장에 그칠 것이라면 놀랄 것이다. 우리가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1년 연장은 확정됐고 추가적인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일 수도 있다. 나는 2에서 3년 계약 연장이라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잔류를 지지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된다. 하지만 토트넘이 그와의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이 해당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더 하드 태클은 손흥민과의 결별이 토트넘의 큰 실수가 될 것임을 알렸다. 더 하드 태클은 만약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가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활약을 생각했을 때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빅클럽들이 노릴 수 있는 선수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도 그를 원한다 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9월 토트넘 팬 포럼 도중 축구에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 난 아직 토트넘과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여기서 뛴 지 벌써 10년이 됐다. 내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행복할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축구에서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고 나는 단지 이번 시즌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원하는 건 승리 라고 말해 기존 토트넘에 대한 충성 일변도에서 다양한 선택지 고려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은 적이 있다. 전 토트넘 스카우터 브라이언 킹은 TBR 풋볼에 게재된 인터뷰서 손흥민과 계약을 맺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손흥민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의 이적료를 주고 데려가는 구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이어 그는 해리 케인의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1억 파운드 1806억 원에 팔았다면 유럽에서 손흥민을 위해 최소 5천만 파운드 903억 원을 지불할 클럽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재계약을 맺은 손흥민은 내년 여름 계약 기간이 끝나고 1년 연장 옵션이 있어 2026년까지 토트넘 소속으로 뛸 수 있다. 손흥민은 계약 연장 옵션이 발동되지 않을 경우 오는 1월 겨울 이적 시장부터 보스만 룰에 의해 타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토트넘은 우선 협상권을 가진 상황에서 손흥민과 재계약 혹은 계약 연장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손흥민은 자유롭게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 일단 영국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은 일단 연장 옵션을 발동해 계약 기간을 2026년 6월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연장 조항이 발동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내년 여름 자유계약 FA로 떠나는 상황을 피하게 된다. 연장 조항 발동 후 토트넘이 재계약을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최근 토트넘이 손흥민 측에게 새 계약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파문이 불거진 상태다. 엘 나시오날은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아스톤 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 프리미어리그 클럽과 바이에른 뮌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등 분데스리가 팀에서도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물론 그동안 쏟아졌던 FC 바르셀로나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엘 나시오날은 바르셀로나는 손흥민에 대한 관심을 배제했다면서 이적 가능성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엘 나시오날은 최근 FC 바르셀로나 데코 단장이 내년 손흥민 영입을 독일 국적의 한스 디터 플리크 감독에게 건의했으나 플리크 감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이 케인을 클럽 레코드 금액으로 팔아치운 것을 보고 놀랐을지도 모른다.
케인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다니엘 레비 회장의 협상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팬들은 클럽이 손흥민을 계속 보유할 것으로 기대한다. 계약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라며. 그러나 유럽 클럽이나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서서 손흥민을 위해 토트넘에 5천만 파운드를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먼저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어야만 가능하다. 라고 했다. 2. 김정은 등장 응원가 황인범. 머리로 증명했다. 다이빙 헤더로 리그 2호 골 폭발 오른쪽 화살표 페예노르트 4에서 1대승. 네덜란드 3대 명문 중 하나인 페예노르트는 10일 한국 시간 네덜란드 알메러에 있는 얀마 경기장에서 벌어진 알메러 시티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LABDG 1부 리그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4에서 1대승을 거뒀다. 페예노르트는 다시 2연승을 달리며 4위, 7승 4무 1패 승점 25를 유지했다. 선두 PSV 에인트호번, 승점 33과 격차가 8점이지만 2위 위트레흐트, 승점 28와의 격차는 단 3점에 불과하다. 황인범은 이날 8경기 연속 선발 출장했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그는 라이즈 제루키, 퀸튼 팀버와 호흡을 맞췄다. 황인범은 전반 2분 직접 중앙으로 쇄도해 박스 안으로 들어갔고 왼쪽에서 올라온 이고르 파익상의 크로스를 다이빙 헤더로 연결해 골문 왼쪽 하단을 흔들었다. 다만 이 골이 결승골이 되지 못했다. 5분 뒤 동료 센터백 트라우너가 수비 진영에서 상대 압박에 공을 뺏겼고 상대 쿠르넬리우스 한센에게 실점하며 1에서 1동점이 됐다. 이후 페예노르트는 전반 10분 코너킥 상황에서 제루키가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터뜨려 리드를 가져왔다. 후반 25분엔 토마스 베일런, 후반 33분 아니스 하지 무사의 연속 골에 터지면서 페예노르트의 대승으로 끝났다. 황인범은 후반 16분 크리스 케빈 나드제와 교체돼 시즌 첫 휴식을 취했다. 황인범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막판 츠르베나 즈베즈다, 세르비아에서 페예노르트로 이적하면서 유럽 축구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지난 시즌 세르비아 리그 MVP에 빛나는 그는 네덜란드 무대에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네덜란드 에레비디지 사무국은 지난 1일 리그 10월 이달의 팀을 선정하면서 황인범을 처음으로 뽑았다. 4-4에서 2로 구성된 전형에서 황인범은 미첼 블락, 샘 스타인, 이상 트벤테, 클린트 리만스, 브레다와 함께 중원 4인방에 뽑혔다. 골키퍼 자리엔 토마 디디용, 빌럼가 배치됐고 아나스 살라 에딘, 트벤테, 닉 피에르게베르, 위트레흐트, 게리트 노버, 고어헤드 이글스, 덴소 카시우스, 알크마르가 백사를 구성했다. 최전방 투톱 라인엔 엘리아스 마르 오마르손, 브레다, 루카 쿨레노비치, 헤라클레스 알멜로가 이름을 올렸다. 에레디비시는 이달에 뽑힌 미드필더 중 황인범의 10월 한 달 동안 보여준 활약상을 주목했다. 에레디비시에 따르면 황인범은 10월에 4경기 출전에 찬스를 무려 11번이나 만들었고 볼 리커버리 횟수도 27회나 됐다. 또 황인범은 10월에 리그에서 한 골 1도움을 올리며 공격 포인트까지 달성했다. 황인범은 9월에는 한 달 동안 3경기 모두 선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신입생임에도 페예노르트 9월 이달의 선수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네덜란드 매체 FR12에 따르면 과거 페예노르트에서 활약했던 카림 엘 아흐마디는 황인범에 대해 스네이더 이후 경기장에서 좌측과 우측을 동시에 잘 다루는 선수를 거의 본 적이 없다 라고 극찬했다. 다른 네덜란드 매체 1908 NL은 황인범에게 페예노르트 팬들이 응원가를 만들어줬다고 소개했다. 이날 원정석에서 페예노르트 팬들은 황인범은 우리 한국인이다. 아무도 그를 더 이상 이길 수 없다.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황인범은 페예노르트를 챔피언으로 만든다. 라는 가사로 황인범을 위한 응원가를 불렀다. 매체는
오늘 알메로에서 아름다운 새 노래가 울려 퍼졌고 황인범은 선수로 자신만의 노래를 선물 받았다. 라고 전했다. 한편 황인범은 A매치 기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한다. 대표팀은 오는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 시티에 있는 자베르 아라흐마드 국제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공동 개최,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5차전을 치른다. 이어 19일엔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6차전을 갖는다. 3. 출전 시간 불만, 결국 떠난다. 친정팀 경기장서 발견. 레알 마드리드 소식을 전하는 마드리드 유니버설은 11일 한국 시간 스페인 아스를 인용해 세바요스는 베티스와 셀타 비고의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며 이적설에 불을 지폈다. 라고 전했다. 1996년생 스페인 국적의 세바요스는 레알이 기대하던 차세대 미드필더 자원이었다. 레알 베티스 유스에서 성장한 그는 2014년 1군 무대로 콜업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약 3년간 주전 미드필더로 중용되며 빅클럽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2017에서 18시즌을 앞두고 명문 레알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나 월드클래스들이 즐비한 레알 1군에서 경쟁력을 드러내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2019에서 20시즌을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PL 아스널로 임대를 떠났다. 임대 선택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합류와 동시에 출전 기회를 부여받기 시작한 그는 빠르고 거친 PL 무대에 곧바로 적응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시작했다. 2019에서 20시즌 최종 기록은 37경기 2골 2도움. 그의 활약에 힘입어 아스널 역시 FA컵 우승을 차지했고 시즌 종료 후 아스널과 1년 재임대 계약을 맺으며 동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완전 이적까지 이어지지는 못했고 다시 레알로 복귀했다. 복귀 이후 지속적인 이적설에 휩싸이며 레알을 떠나는 듯 보였으나 잔류했고 지난 2022에서 23시즌을 마치고 레알과 재계약을 체결하며 이적설을 일축했다. 나름대로 준주전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는 세바요스. 지속적으로 친정팀 베티스와 연결되고 있고 최근 베티스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이적설에 박차를 가했다. 매체는 세바요스는 베티스 홈경기장 VIP 박스에서 그들의 경기를 지켜봤다. 베티스는 1년 넘게 세바요스 영입을 노리는 중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베티스는 포기하지 않고 겨울 이적 시장에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